저는 예전에 불안장애와 우울증으로 1년 반 동안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이제 좋아졌으니 그만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병원은 다니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 취업 준비를 하면서 불안 증세가 심해진 것 같습니다. 밤을 새는 날도 많아지고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또 책을 펼치는데 두려워져서 자꾸만 미루고 되고 인터넷 강의도 듣기 두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무기력하고 피로감도 항상 있는 것 같고 다시 병원을 찾아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제 걱정은 면접에 불리할까 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 행정공무원 준비하는 제 친구도 힘들어서 최근에 정신과를 가고 싶은데 주저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면접에 불리할까 봐.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에도 정신과 진료 기록이 남을 경우 불이익이나 결격 사유가 될까요? 몇 년 전에 이 비슷한 사례를 다룬 관련 기사를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정신과가 아니라면 동네 내과나 가정의학과에라도 가볼까요? 여기서 만약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질병 코드로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닐까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이 질병 코드를 타인이 함부로 조회를 하거나 그거를 들여다보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만약에 그런 자료가 수집됐다고 하면 이거는 지금 세대에서는 상당히 큰 문제거리라고 보입니다. 과거에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자신이 가진 진료 기록 관련돼서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거는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분이 일반 기업 준비하고 계시는 거라면 걱정 안 하고 병원 가서 진료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공무원은 과거에 이제 링크해주신 기사를 보니까 이제 국정원과 경찰이 공무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 과정에서 좀 광범위한 질병 자료를 수집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뭐 그런 정도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기사가 나온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이런 좀 특수한 직종이 아니라면 이분은 공무원 준비하시는 게 아니고 친구분이 공무원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이분은 만약에 많이 힘이 들면 병원에 가셔서 그 Z코드라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F코드가 정신질환 관련된 코드고 그 코드로 뭐 진료를 본 기록이 있으면 뭐 보험 가입에서부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해서 만들어진 코드인데 보건 일반 상담 코드라고 해서 그래서 일단 뭐 약물 처방 받기 전까지 상담 받을 때까지는 Z코드로 해서 뭐 큰 그런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일단 편하게 가시면 좋겠고요. 이 친구분 요거는 제가 조금 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사가 나온 뒤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무슨 경찰이나 아니면 뭐 이런 국정원 특수 직종이 아니라 일반 행정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도 불안하다고 지금 적어주셨잖아요. 일반 행정 공무원까지 설마? 그러니까 그때 저도 기억을 해요. 제가 의사협회에 일하고 있을 때 이 이슈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강력하게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이게 뭐 우울이나 불안장애는 요즘 사회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심적 질환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뭐 우울증, 자살률 이런 것도 막 OECD에서 손가락 안에 들고 막 세계 1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문제가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겠다는 뭔가 병원에 가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야겠다는 그런 마인드보다 가서 뭔가 그런 질병 코드 때문에 앞으로 예 정말 좋은 글씨 또 남기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이슈인 거예요. 경찰 공무원 그때 이슈였는데 사실 공무원들 그러면 정신질환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 못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차별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감히 조회해서는 안 되는 되게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 특히 정신과 진료랑 산부인과 진료 내역이 되게 그 개인의 기밀 정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중요한 자료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치료를 받게 되면 정신과를 가든 가정의학과나 내과를 가게 되던 그런 코드는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의 자료를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회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그런 문제는 국가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고 이걸 국가에서 자행했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던 바가 있죠. 아마 그 이후로는 이슈가 없었던 걸로 봤는데 네, 좀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이거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이거는 뭐 관련자들 다 처벌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정신질환 영역 중에요. 불안이랑 우울은 되게 경증 질환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중증의 증상이 있긴 하지만 우울증, 디프레시브 심톰 또는 앵자이어티 스테이터스, 뭐 디스오더 이런 것들 가지고요. 사회적 차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정신과 질환 중에서도 중증이거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그런 경우에 한해서 뭔가 제한을 둘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간단한 경증에 뭔가 약물로서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내과, 가정의학과, 1차 의료 의원, 뭐 정신과 원하시는 데 가서 진료 보는 거를 권고를 해드립니다. 내과 가정의학과도 이 정신 관련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요. 처방 가능합니다. 받긴 하지만 코드는 또 F코드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병원을 그 F코드로 치료를 받으려면 그냥 정신의학과 저는 가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도 지금 육아 본다고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저도 약 먹고 싶어요. 좀 즐거워지는. 저는 조금 다른 해피드로. 생각 갖고 있는데요. 우울증 약을 가정의학과 내과 가면 처방 제한이 있거든요. 60일, 뭐 28일 이렇게 약을 처방 제한을 했어요. 향정신성 약품이기 때문에. 정신과에서는 제한이 없는데 네. 특정 과들은 제한을 해놨고 사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우울증이나 자살률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제한을 좀 있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예, 쪽이에요? 풀어서 더 많은 환자들이 가까운 병원에 가서 그런 것들을 조절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주죠. 많은 분들이 정신과 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되게 부담감이랑 거부감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완화는 필요하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또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 과간 이기주의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울증을 우리만 잘 치료하냐. 당연히 중증의 우울증, 뭐 자살 시도를 한다거나 자살 사고를 하는 분들은 정신과 가서 치료하는 게 맞는데 간단한 우울 증상으로 조절받는 것까지 정신과에서만 치료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그 일부 풀리긴 했어요. 신경과나 여러 가지 그런 정신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다른 과에는 풀렸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풀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 지금 뭐 범자살 대책 본부가 막 가동을 하고 있고 많은 세금이 그쪽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별로 개선이 안 되고 있다라는 원인에는 그런 것들도 같이 있다는 거를 저는 주장하고 싶은 거죠. 제가 지금 그 의료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보험 상품을 같이 여러 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모은 시점이 이 의료 관련된 그 개인정보가 강화되기 전 데이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다시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이 개인정보 동의에 관련된 것들을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 이전에 다 모아서 오케이 했는데 지금 강화된 형태로 새로 받아야 되는데 몇만 개를 새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법 강화 부분에서 의료 관련돼서는 더 강화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가서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특수하게 뭐 진짜 국정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가 아니라면 저는 다른 일반 공무원도 이거 차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 일인 거죠. 사회적 이슈예요, 이거. 예. 소송을 하겠죠? 예, 예. 이건 소송하고. 소송감이 아니라 관련자들 다 처벌받고 현재 법이 그래요. 예. 그리고 저도 한간에 옛날에 보험 가입할 때 예전에 뭔가 질병 진단받거나 막 그런 것들 때문에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도 뭐 새로운 보험 상품 가입할 때 그 전에 입원 뭐 기왕력 이런 거 다 보고해야 되고 이전에 진단받은 거 뭐 있는지 막 이런 거 기왕력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험 회사도 당연히 개인정보 조회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보험 상품 가입하실 때 되게 과도하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참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개인 의료 정보를 요구를 하는 경우는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직접 회사에서 개인 정보를 무시로 볼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개인 의료 정보를
제공을 해당 해야 의료기관으로 내가 가서 해당 의료기관에 가서 의사들한테 요구할 수는 있겠죠. 말고 심평원에서 자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심평원에 자료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동의를 받으면. 동의를 받는 그쵸. 절차가 필요하겠죠. 동의를 그쵸. 받아야 가입이 가능하다 이러면은 뭐 어쩔 수 없이. 근데 5년 정도 병원에 가지 않았으면 아마 보험 가입하는 거 100% 문제가 없고요. 간단하게 가서 진료받은 것들은 그거는 뭐 일시적으로 감기였다든지 이렇게 되면 보험 가입하는 것도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개인 의료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의 허가 없이 자기 와이프도 함부로 못합니다. 예, 많이 강화가 됐죠. 그래서 가족이 와가지고 대리인으로 해도? 처방을 네. 받으려고 해도 가족관계 증명서 꼭 가져와야 되고요. 되게 철저해졌고 사실 좀 불편해졌어요. 맞긴 그래요. 근데 맞는 방향이긴 맞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그동안은 너무 무시르고 했었으니까. 근데 조금 전에 계속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야지 하면서 기억에 뒀던 게 뭐냐면 그 가장 예민하게 다뤄주는 개인 의료 정보 중에 하나가 그 정신과 진료 기록과 또 하나는 산부인과라고 했는데 짐작은 가는데 산부인과는 왜 예민하게 다뤄주는 건가요? 다른 것에도 비해서? 우선 산부인과에 관련돼서는 임신, 출산 부분에 대한 기록이겠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산부인과 질환들이 좀 비밀스러운 게 많잖아요. 그렇죠. 성관계 관련된 감염증이라던가 네. 여러 가지 교황력들. 제가 옛날에 한 10년 전에 어떤 환자까지 봤냐면 산부인과에서 뭐 싸움이 났어요. 환자랑 의사랑. 도대체 뭐냐 물어봤더니 결혼한 지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 남편이 와서 이 여자는 혼전 순결을 잃었기 때문에 결혼이 무효해야 되는 거 그거를 증명해달라고 찾아왔어요. 아, 우리나라의 일인가요? 우리나라 일이에요. 중동인 줄 아랍인 알았네. 줄 알아. 그런 좀 별 말도 안 되는 일들도 일어나거든요. 네. 그렇죠. 임신 출산 그걸 어떻게 관련해서도 증명? 남 기자님은 우리 사연 주신 분에게 뭐 어떤 얘기를 좀 전해주고 싶다 그런 거 없으신가요? 밤을 새는 날도 많고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직종에 어떤 취업 준비를 하시는지 몰라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단 너무 원론적인 얘기인데 잠 푹 주무시고 잘 챙겨 드시면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밤 이렇게 새고 수면이 불규칙해지고 이러면 불안장애 없던 장애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게 네. 악순환의 고리거든요. 저도 세브란스에 있을 때 연세대학교 학생들을 진료해서 아는데요. 거기 보면은 논문 시기가 있거든요. 석박사 논문 시기 되면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면 불안하죠. 잠 안 오죠. 수면장애 오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돼갖고 특히나 불안장애 있으신 분들이 오세요. 가정의학과에도. 그래서 항불안제나 이런 거 처방해드리면은 금방 좋아지세요. 이게 본인이 처음에는 뭔가 심호흡도 하고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럴 때는 오셔갖고 적극적으로 진료받고 마음이 편안해야 논문도 잘 써지고 결과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우리 사회, 특히 국가가 그런 것들을 주도해야 된다. 그런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질문. 생각이 들어요. 항불안장애 약물을 먹으면 뭐랄까 인지 능력에 영향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을 또 봐야 되고 이런 게 잘못된 상식인 거예요. 저는 예. 청취자의 예. 일반적인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자 이게 하죠. 잘못된 우리가 거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뭔가 그런 병원에 가서 향정신성 약품 먹으면은 멍해져갖고 계속 해롱해롱되고 뭐 이런. 예. 뭐 바보가 된다거나 누워서 잠만 잔다거나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아니라고 말씀드려 주세요. 예, 그렇지 않고요. 네. 기본적인 약물 이런 것들은 사실 필요할 때는 쓰는 게 당연히 효과가 있고요. 뭐 장기적으로 아니고 단기적으로 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잠을 잘 자야 우선은 마음도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져야 잠도 잘 자고 그러면 시험도 잘 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약물의 기본적인 효과를 조금 도움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에 보니까 사소한 부작용은 있어요. 뭐 입맛이 떨어진다던가. 좋은데요. 예. 아니 그래서 실제로 살이 많이 빠진 케이스가 있고 그걸 보고 프로작을 먹어야 되나 막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다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뭐 네. 목이 타는 듯한 느낌을 드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부작용이 있으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부작용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항우울제를 복용했던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애가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원래 얘기 나누면 정말 재치 있게 얘기하는 애였는데 애가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거는 그리고 우울 자체에 대한 문제 아니었을까요? 아까 우울했을 때는 오히려 약간 위트있는 그런 얘기를 좀 자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자기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병원 가서 항우울제 처방받아서 먹을 때는 마음은 이게 편안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뭐랄까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은 그런 뭐랄까 중립적인 상태를 쭉 유지를 하더래요. 그 약의 효과가. 그런데 문제는 제가 친구랑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어요. 저는 항우울제랑 항불안제 처방하고서는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본인이야 감사하겠지. 나는 친구로서. 뭐 걔가 행복하다면야, 예. 문제가 없어졌다면야 그것으로 만족하지만 얘기하는 중간에 그 위트는 다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살짝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장애라든가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뭐 여전히 미진한 면이 있지만 예전보단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럼요. 확실히 환자도 많이 늘었죠, 신 교수님. 처방받으러 꾸준합니다. 오는. 그냥 꾸준합니다.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불안해하시고 막 내가 우울증 약 병원 가도 될까, 약 먹어도 될까, 막 그런 스트레스는 안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 유아인 그 조우울증이라고 얘기했던 정신과 의사 네네.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그 유아인의 그 얘기 있잖아요. 네, 제가 SNS에 네. 뭐 올린 메시지가 있었죠. 근데 그걸 정신과 의사가 보고 이거는 조우울증일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이제 글을 남기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죠. 의사가 판단해서 그렇게 글을 올린 것 자체가 의사의 품격에 손상을 입힌다 해서 윤리위원회까지 해부가 됐고 네. 의사 면허 정지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학회에서 일단은 퇴출될 것 같다고 하고요. 네. 복지부에 관련 학회에서 면허 정지 취소 요청도 예. 학회에서 한다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뉴스에 면허 나왔네요. 정지 요청까지 될 사유인가요? 그거는 좀 이거는 이제 검증해봐야 내다보는 것 되는 같아요. 거죠. 예측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의료 윤리 부분에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면 그렇게 의학회나 학회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을 시킵니다. 평가해달라고 해서 거기서 판단돼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면허 정지가 뭐 3개월 되겠죠. 그 정도까지 최고 형량이 그 정도 나올 수는 있어요. 형량이라고 하면 뭐 징계가 예. 그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의 관점이 지금 뭐 면허 정지가 아니라 환자의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을 그렇게 누설하거나 퍼뜨리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정보나 자료를 퍼뜨리는 거, 조사를 하고 취합을 했다는 거는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됐다면 법적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예. 유아인 씨 같은 문제가 없을 경우는 겁니다. 예. 자기가 담당했던 환자가 아닌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문제가 더 제대로 심각했겠죠. 환자도 직접 보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견해를 SNS에 퍼뜨리면서 문제가 됐었던 거고 사실 요즘에 병원에 연예인들 많이 오시는데 연예인들의 예전에는 뭐 응급실에 이효리가 떴대 막 이러면 다 소문 쫙 나고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이땡땡 씨요. 그래갖고 뭐 옛날에 뭐 소위 연예인들의 엑스레이가 막 돌고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엄격하게 제한이 돼서 특히나 VIP나 연예인은 더더욱이 진료정보 조회가 안 되고요. 같은 의사여도. 만약에 그런 뭔가 SNS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거나 그러면 강력한 징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이국종 교수 그때 문제 말씀드렸던 부분도 그런 거였고 네. 사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때 의사 취소 그분이 사실은 의사 면허 취소 사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진단서 부분에 대해서 위조냐. 왜냐하면 레지던트나 이런 사람이 외상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이거는 외상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바꾼 거면 그런 부분도 문제가 돼. 그래서 의료 진료 기록부나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의사들이 사실 목숨을 걸고 면허를 걸고 사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왠지 비장하네요. 예. 그럼요. 저도 어저께 뭐 직원들이 웅성웅성 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환자 대기 병자를 봤는데 내가 아는 연예인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누가 유명한 사람인데 남자예요. 누구예요? 누구? 내가 모르는 뭐 아이돌인가? 근데 왔는데 30대 중반이야. 나 처음 봤는데 되게 유명한 사람이래. 어떤 셀럽이 오셨구나. 셀럽이 왔는데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뭐 직원들은 뭐 다 아는 사람이고 저는 모르는데
근데 진료를 보고 갔어요. 그런데 뭐 하는 사람이니까 그 계통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근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재미난 거는 그런 정보나 이런 것들이 저는 뭐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병원에 가면 연예인들 사진 있고 막 한 병원들 있죠. 그건 동의서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의서를 받고요. 협찬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서포트를 하고 대신 사진을 거는 거. 그렇죠. 진료비를 조금 네. 뭐 해준다든지. 그거에 대한 감면을 사실 하고. 서로의 거래인 거예요. 네. 근데 그건 또 음성적으로 돼 있어요. 그것도 알 수도 없어요. 네. 근데 보통은 그렇게 돼 있죠. 좋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그분의 이제 정신 상태에 대한 책이 그런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때 초반에만 해도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들이 말을 거의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진료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약간 안 하는 게 거기에 이제 불문율처럼 돼 있다고. 예. 네. 불문율? 직업윤리. 불문율 맞나요? 직업윤리. 예.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이 유한씨 케이스도 그렇고. 맞습니다. 여튼 불안장애 우울증으로 약간 고민하시는 분의 사연을 읽다가 저희가 여기까지 얘기가 좀 번졌네요. 네. 트럼프까지 이렇게 번질 줄은 몰랐어요. 네. 근데 힘드시면 병원 가셔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꼭 좋은 직장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잠 설치지 마시고요. 예,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의료 문턱이 낮은 나라가 없어요. 막 넘어오셔도 됩니다. 네, 마구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뭐 정신과, 내과, 가정의학과 뭐 가릴 거 없다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예, 기운 내시고요.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뽀얀거탑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상담 이렇게 열심히 해드리는 프로그램이 없을 겁니다. 저희 정말 자부하거든요. 사연 보내주세요. tower@sbs.co.kr입니다. 뽀얀거탑이니까 타워 썼어요. tower@sbs.co.kr입니다. 만약에 수어를 좀 당장에 못 해드려도 저희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좀 쟁여놨다가 그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예,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